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할 일은 진짜 산더미 같은데 시간은 왜 이렇게 없는 걸까? 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과부하 상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개념, 바로 이센셜리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막상 내가 그래서 뭘 해냈지? 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뭔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은 없고 그냥 제자리에서 햄스터 쳇바퀴 돌리는 기분이랄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그림처럼 우리의 에너지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100만 가지 방향으로 1mm씩은 나아가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딱 한 곳에 집중시키면 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에센셜리즘의 핵심이에요. 와, 이 문장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당신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 상사의 업무 지시, 동료의 부탁, 고객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삶의 운전대를 그냥 남한테 줘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에센셜리즘이 등장합니다. 그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해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에센셜리즘이라고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또 다른 기술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뭔지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머지 것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은 노력으로 거의 힘들이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게 바로 에센셜리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에 비에센셜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좀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도 잘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에센셜리스트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건 극소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는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에센셜리스트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생각의 전환, 즉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세 가지 잘못된 가정이 있는데 이걸 깨부수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이 뭐냐면 바로 나는 이걸 다 해야만 해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종종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잖아요. 상사가 시키니까, 동료가 부탁하니까 이건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에센셜리스트의 진실은 다릅니다. 바로 나는 선택한다는 거죠.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로 선택했다고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이건 전부 다 중요해 라는 착각입니다. 모든 일이 다 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사소한 일들에 파묻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80-20 법칙 들어보셨죠? 보통 결과의 80%는 우리의 노력 중 단 20%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에센셜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소수의 핵심을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가정, 바로 나는 둘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에센셜리스트의 진실은 명확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드 오프, 즉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 다 하지? 라고 끙끙댈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꿨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실천으로 옮겨야겠죠. 지금부터는 에센셜리즘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3단계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탐색입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소수가 뭔지 가려내는 단계죠. 두 번째는 제거예요. 탐색에서 골라낸 것들 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이제 남은 그 핵심적인 일들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탐색, 제거, 실행.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에센셜리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제거 단계, 그러니까 잘라내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만 꼭 기억해 두세요. 명확한 yes가 아니면 명확한 no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 뭐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애매한 느낌이 든다. 그럼 그건 그냥 아니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와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하는 확실한 느낌이 드는 일에만 yes라고 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확한 예스 원칙을 실제 결정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90%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그냥 좋은 기회들 말고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기회만 걸러낼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딱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일이 나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지금 고민하는 선택지에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0점부터 100점까지요. 자, 여기서가 핵심입니다. 만약 점수가 90점 아래로 나왔다. 예를 들어 89점, 85점, 심지어 60점 이렇게 나오면요. 이걸 그냥 조금 아쉬운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0점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어중간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시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자, 오늘 에센셜리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마주하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던 딱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기서 정말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적은 것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